그 만원 주택이라는 게 월세가 1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만 내면 끝이에요? 연세로 내긴 하는데요. 12만 원? 네네. 한 18평 정도 되고요. 내면은 18평 정도고. 네네. 여기는 다 합치면은 120에서 160평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그 물결에 너무 범위가 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시기 힘들 거예요. 아! 강진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안 나오는 게 낫겠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분씩 서로의 자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는 강진 도함에서 세 자매를 키우고 있는 부부고요. 저의 남편 김매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프는 여기 강진군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진군을 위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정착한 이유가 다자녀를 키우고 있고 요거와 관련된 정책이 좋아서 이쪽에 기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네.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원래 강진군에 사셨었나요, 두 분 다? 둘 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만나신 거는 서울에서 네. 만나셔서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낳은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게 된? 막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소리 들리시죠? 강아지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곳인데 일단 이게 궁금해요. 이제 계시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연고가 없는 곳에 가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어떤 분이 먼저 얘기 꺼내셨어요? 제가 일단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또 다자녀를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도 인프라적으로도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방의 여러 가지 양육 정책을 알아보다 보니 저희 외할머니 고향인 강진군에서 다자녀를 대상으로 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가게 되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 여기가 이제 만원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원 주택이 선정이 돼서 주거비도 좀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둘만 낳아도 다자녀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거든요. 처음부터 애초에 셋 이상을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저희가 막 계획을 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니 또 생긴 네.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더 다자녀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강진이라는 곳을 저는 실제로는 처음 와봐요. 해남에 제가 자취남 촬영을 예전에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옆에 지도 보고 강진이라는 곳을 사실 저는 처음 알았었거든요. 사실 그만큼 저처럼 서울에서 계속 자라는 사람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곳인 것 같은데, 강진이란 곳에 애기들과 같이 살아보시니까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더라고요. 테니스, 골프, 승마. 와, 되게 영국 사립학교 같다. 서울에서는 쉽게 할 수 네네네. 없는 체험들도 많이 하고요.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학생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전교생이 서로를 다 알고 있다. 같이 이제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작은 학교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같은 제도를 개인 부담 비용까지도 3자녀 이상이면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아이돌봄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고요. 키즈 카페도 무료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진군 공무원 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아쉬운 것도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좋다라고 하면은 고학년부터는 좀 아쉽다? 이런 뜻인가요? 아무래도 강진군의 정책이나 전라남도의 정책들이 유소년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고교에서 이제 특화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단점 말씀드리면 강진군에는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해남군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픈데 막 차 타고 계속 엄청 멀리 가야 되고 그게 좀 실제로 조금 그러면은 요거만 이제 좀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시기 힘들 거예요. 아, 웬만하면 쉽지 않다? 정말 귀촌 귀농을 각오하고 오시거나 저희처럼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실 수 있겠지만 사기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 건 생업이 조금 달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업이 있으니까. 페이도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장기간 거주하시는 게
현실적인 장벽을 많이 느끼신다고 나올 수 하시더라고요. 있다. 해서 2분 플러스 자녀 3분, 5분이 귀농해서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본격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잠깐만 다시 네네네. 말씀해 주시나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해주셔갖고 유부남님이 고창편 말씀해 주셔서 저도 봤거든요. 고창이 다자녀의 고장으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셋은 뭐 어디 가서 명함을 좀 못 내미는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셋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는 이 집 저 집 다 셋이야. 우리나라 출산율 최고는 영광군이고요. 2위는 강진군입니다.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읍에 나가 보시면은 솔직히 뭐 7남매도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여기 강진군에서 일하기 전에는 영광군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10남매도 많이 봤었습니다. 와, 그 저희 할머니 세대도 많이 없던. 여기서부터가 이제 집의 시작인 네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우리 귀촌에서 살자. 근데 좀 단어가 혼재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귀촌과 귀농은 좀 다른 거죠. 귀촌은 저기 위에 집처럼 그냥 저기 이제 사시는 거. 귀농은 실제로 농업인 등록하고 농업 업무를 이제 영위하시는 거. 귀촌이 조금 더 큰 개념이군요. 네네. 아주 훌륭한 채널입니다.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여기에도 집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딱 이 집을 선택하신 것도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막 선택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여기가 강진군 만원주택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원 주택이라는 게 월세가 1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만 내면 끝이에요? 연세로 내긴 하는데요. 이제 12만 원? 네네. 너무 부담되겠다. 보증금 100만 원에 예, 연세 12만 원.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연세로 한 번에. 네, 크게. 서울에서는 비싼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그럼 주거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게 영원이라는 얘기네요, 사실상.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있다가 영원이 됐을 때 삶이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긴 하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좀 더 자신감은 생기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경우는 소득 격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집주인분 창고입니다. 여기 집주인은 있는 거예요? 네, 집주인은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진군은 조금 정책이 다른 것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준과 동시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그 인테리어가 끝나면 그 비용만큼의 기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인테리어 비용도 줘요? 소유주한테 직접 주진 않고요. 5년이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 줍니다. 그러면은 그 연세 12만 원은 누가 받어요? 아니, 개인이 받을 거, 그 집주인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강진군청이 강진군청이? 네네. 그렇군요. 이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택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여기잖아요. 우리의 사적인 바깥 공간. 근데 이거를 아예 안 쓰시는 느낌인 것 같아서. 입주 초반에는 정말 많이 썼어요. 손님들도 오시고 바베큐도 파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뭐 철판도 또 닦아야 되고 소뚜껑도 닦아야 네네.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잡초 매트를 깔자. 매일매일 잡초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폐업한 거군요, 지금? 네. 그럼 여기 앉아서 뭔가 뭐 하시나요? 저희 앉아서 차나 마시고, 아이들은 여기서 뭐 뛰어놀기도 하고 끝장난 하기도 하고. 아이 의자 3개가 너무 귀엽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네. 좀 궁금한 게, 저는 여기를 차를 네네. 렌트해서 왔는데, 학교까지 그러면은 아이들 어떻게 다니나요? 아이들은 버스가 와서. 스쿨버스가? 네네네. 그런 면에서 말씀해준 것처럼 뭔가 되게 저학년까지는 진짜 좋게 돼 있네요. 이런 건 좀 어때요? 저기에서도 지금 계속 사부로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담벼락이 있어도 사실 인사할 수 있는 딱 구조잖아요. 이웃들과 잘 친하게 지내게 됩니까? 저희 다 같은 교회 분들이셔가지고 다 같은 보너스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장소? 네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거기 일단 찍으면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바라는 이상향의 빨래입니다. 인간 건조할 수 있는 빨래. 아무리 건조기가 발달한다고 해도 햇볕에 뽀송뽀송한 거는 사실 다르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또 모포 털 때 자연광에 털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귀찮지만 기분 좋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이런 거는 관리하기 쉽지 않은가 보다. 저희가 원래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은 저희도 부모님한테 많이 배웠을 텐데, 저희도 35가지 하남시 또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할 때까지 서울에 계셨었다는 네네네. 건데, 사실 너무 그 도시의 삶이 힘들면은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귀농?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다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현실로 옮기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트리거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자녀들 때문에 계속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만 뛰어 하는 것도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쉬고 싶을 때 집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장점. 네. 저기 한번 볼까요? 저쪽? 네, 저기 이제 감나무. 아, 네네네. 우와. 원래 들어왔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여기- 신기하다. 저희 딸려 있는 거라. 아, 여기까지가 마당인 거구나. 네네. 뒷마당입니다, 여기. 와, 이거 깻잎이에요? 네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감이네? 네. 아, 근데 이거는 36 먹은 남자가 와도 재밌네. 아이들이 난리 나겠다. 근데 이거 좀 자연이 가깝다는 거는 사실은 벌레도 나올 수 있고, 제가 뱀 이런 걸 잘 못 보거든요. 막 그런 친구들도 나오고 그러나요? 뱀까지는 아니더라도 벌레들은 네, 조금 많이 나오는 벌레도 편이에요. 많고 쥐도 많고 자연 친화적인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많습니다. 슬레이트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때는 쥐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여기는 헛간이고요. 헛간? 저쪽이 닭 키우는 데였고요. 그래서 철조망 쳐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곡식 터는 기계입니다. 태어나서 헛간이란 단어 처음 내뱉어보는 거. 저희도 처음 봤어요. 국어책으로 읽기만 예. 하다가 좋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은 그냥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도시의 근심과 시골의 근심은 좀 다른가요? 아파트에 살면 집 내부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네. 외부는 사실 경비나 관리사무소에 위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모든 거를 내가 다 해야 한다. 왜냐면 지네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다 보니까 집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럼 여기가 바깥 공간과 안 공간을 따지면 합해서 어느 정도 평수입니까? 여기는 한 18평 정도 되고요. 내부는 18평 정도고 네네. 여기는 다 합치면은 120에서 160평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그 물결에 너무 범위가 큰 거 아니에요? 120에서 160이라는 게. 경계가 네. 위에 집이랑 조금 애매해서 아, 그래요? 아까 저기 숲을 있는 공간이 네네네. 있어요. 저희가 집진이 아니다 보니까 아, 120에서 160 정도. 네네. 저기는 뭐예요? 저기 보일러실입니다. 아, 보일러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근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기름 보일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최소로 11월 달에 6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저게 최소. 한 드럼통을 채우는데 30만 원 정도라고 잡으시면 돼요. 근데 겨울에는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게 되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채워야 그럼 그거를 전화하면 누가 배달을 해줘요? 네. 두 번은 최소로 잡은 거고. 추울 땐 추울 4번까지도 때는. 넣었어요. 아, 네. 그게 네. 좀 있네요. 네. 잠깐 봐도 될까요? 네네. 아, 여기가 보일러실. 여기는 따로 조명은 없습니다. 아, 요거예요? 네. 네. 여기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통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직접 기름을 넣습니다. 너무 재밌는 걸 또 봐버렸네요. 그리고 이거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라고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가스도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아, 그럼 그 LPG. 네네. 그러면은 뭔가 여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겨울에 한 달 유지비가 100만 원 나오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따뜻하게 지내려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그래요? 있어요. 아, 난 좀 춥게 키우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알래스카에서 어떻게 키울 거야, 이러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럼 배달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 생긴 단어 중에 하나가 쿠세권, 막 이래서 쿠팡이 배달이 되느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뭔가 여기는 배달이나 배송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여기는 이제 하세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마트. 하세권. 네,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그만 지점만 있거든요. 근데 또 영업 시간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주말에 몰아서 대량으로 사오고, 왜냐면 평일엔 맞벌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 미국식 삶이네요. 네. 그렇게 많이 사와갖고 이제 네. 해야 되는. 일단 집 내부를 제가 네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 여기가 화장실이고 거실, 그리고 저기 방이 있는 이런 구조고, 아까 여기도 한 7번 만에 시도 끝에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쟁률이 진짜 높다는 뜻이네요.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더 경쟁률이 높고 연 단위로 오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낮아지. 조금 낮아지고 그런 게 저희가 있구나. 들어온 다음에 이 정책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경쟁률이 2배 이상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럼 이 영상은 올리지 말까요? 아,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면은 도시는 이동하고 싶은데 그래도 난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월세나 그런 금액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는? 생각 외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지방이면 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만큼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 대비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비싸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주방 공간입니다. 냉장고를 좀 봐도 될까요? 네네. 되게
생각보다 현대화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 할머니 냉장고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집에 그걸 했을 때. 그러면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집에서 많이 해 드시겠네요. 네, 거의 집에서. 그럼 나 갑자기 너무 배고프다. 배달 뭐 시켜 먹고 싶다. 오는 게 좀 있나요? 여기 배달 자체가 안 된다. 진짜 갑자기 딱 치킨 먹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읍으로 나가던데 해야겠죠? 네네네. 네. 포장해서 보통 가지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있고요. 냉동실은 근데 이게 확실히 식구가 많으셔서 이런 엄청나게 큰 저희는 무조건 대용량으로. 이건 뭐예요? 그거는 스프가루입니다. 확실히 절대적인 2배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게 네, 대용량이 네. 무조건 될 수밖에 없군요. 저희가 뭘 사더라도 며칠 안에 금방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아이가 셋은 여기서 명함을 못 내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넷, 다섯도 생각이 있으신 저희는 더 이상. 딱 셋까지? 네, 저는 욕심은 있는데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그쵸, 이건 사실 네네. 전적으로 와이프의 네. 판단에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를 보고 생각이 난 건데 보통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둔다가 맞나요? 여기도? 아니요, 저희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한 번에 아. 내놓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마을회관 앞으로 갖다 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주방에 이런 거는 이제 저도 많이 본 친구인데 이거가 포춘기 아닙니까? 네네네. 포춘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지금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청소하느라고 파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문을 좀 열어놓으면은 바로 엄청, 네, 벌레들이. 그래서 이런 게 또 이제 반필수적인 네네네. 느낌이고 여기가 식탁인가요? 다 같이 식사하실 때 네. 여기서 이제 드시는군요. 그러면은 2교대 느낌입니까? 왜냐면은 지금 의자가 3개라서 네, 아이들 먼저 먹고 어른들 먹고 네, 이렇게. 그렇죠. 보신 것처럼 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중앙으로 놨을 때 동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은 요리하고 한 명은 먹이고. 여기는 이제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젖병 이런 거 말리기도 했는데 네. 젖병을 먹는 아기가 없어져서 그냥 아이들 약통, 영양제통으로 쓰고 있어요. 텐텐.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제 요리하시는 이제 주방 네. 공간인데 뭔가 식구가 늘어나니까 확실히 뭔가 이런 식색이 이런 게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왜냐면 여기 얘만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가전이 딱 그쵸, 있어서 그쵸. 원래 구형을 사용하다가 최근에 뭐 보상 판매 그런 게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아이들 쪽쪽이나 이런 네. 젖병이나 이런 소독 기능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잠깐 좀 봐도 될까요? 네네네.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식기류가. 네. 살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역시 굳이 많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돌아서 여기 화장실을 좀 볼까요? 아까 제가 손 씻을 때 기억도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 근데 여기는 밖에 워낙 빨래가 잘 말라갖고 굳이 뭐 건조기 이런 게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탁 털어서 탁 하면은 건조기보다 빨리 마를 것 같은. 귀엽다 지금. 1, 2, 3, 4, 5예요? 네. 너무 귀엽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구만. 좋습니다. 이렇게 맞고 혹시 화장실에서 좀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화장실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옛날 촌집이다 보니까 환풍구가 없어요. 네. 여기 아까 그 보일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증기가 차면 빠져나갈 때 좀 느리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은 임차를 하는 경우는 보통 막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있나요, 여기도? 계약서를 쓸 때 생활적인 부분은 감안하지만 일부러 망가뜨렸다 싶은 것들은 복구를 하고 나간다고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괜찮은 네, 느낌이네요. 네. 그냥 갑자기 여기 너무 답답하다 벽 뚫자 이러면 안 네, 되는 네, 거지만 생활에 필요한 건 다 네, 괜찮은 네. 그 정도군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네. 볼까요?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근데 두 분이서만 딱 집에 계실 일이 거의 없으시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항상 아이와 함께. 거의. 그러면은 제일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 어디 쪽이에요? 저희는 여기가 아무래도 TV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TV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장난감도 여기 있다 보니까 주로 공간은 여기서 많이 보냅니다. 그런 게 조금 뭔가 보여지는 게 어른들이 앉을 것 같은 소파와 이런 친구들이 네네.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의 물건에 좀 점령당했다라고 네.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두 분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는 없나요?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끔 아이돌 부미 선생님이 봐주실 때나 시간이 나서 뭐 영화 보고 그 정도지 뭐 그 외에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여기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아이들 물품이나 장난감이나 주방에 있는 기기들이나 이런 게 다른 집보다는 좀 적거든요. 저희가 물건이 많아지면은 감당이 안 돼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뭘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막
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5에 비해서는 네. 물건의 양이 진짜 네. 많지는 않으시죠? 네. 근데 그런 건 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살일 때와 2살일 때 쓰는 게 다르다라고 했을 때 당근으로 막 주고받고 이런 게 많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런 좀 수명이 짧은 물건들은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면 단위는 배달을 해주고요. 읍에서는 직접 빌려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재밌다.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장난감을 바꿔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근은 사실상 뭐 카시트 같은 그런 정도? 예.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아이를 키우시면서 사시는 분으로서 아 이런 거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가장 바라는 건 수학과. 아 소아과 보통 8시 반에 개원을 하면 해남 같은 경우에 대기 한 28번? 그 정도까지. 다시 오픈런을 네네네. 가도 네. 한 20번, 30번 정도 돼. 거의 점심시간 다 돼서 끝난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포스트코 오픈런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그리고 아픈 것도 문제인데 영유아 검진을 어렸을 때는 되게 자주 해요. 처음 태어나서 하고 2개월인가에 하고 6개월에 하고 18개월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개월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인가 네. 일 거예요. 예방접종도 그에 따라서 다 해야 되고 돌접종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돌접종은 진짜 한 달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맞춘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진료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 케어도 해주는 게 소아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장난감 당근 어떻게 이런 걸 알려주는데 되게 크리티컬한 게 존재했었네요. 생각보다 강진군이 엄청 크거든요. 거리가 당근을 하기엔 좀 애매한 거리예요. 양천에서 김포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강동에서 하남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몇 번 출구에서 만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어디 항구 앞에서 만납시다 막 이런 거. 영화에서 뭐 밀매할 때처럼 3번 항에서 만납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재밌다. 이제 여기까지 봤고 거실 공간에서 제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은 이 밖에 보이는 이게 되게 액자 같아요. 여기 막 누구 지나가면 보이겠다.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가끔 네. 뱀도 지나고. 여기서 이제 좀 나름대로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푸르기도 하고 눈이 내렸을 때 또 더울 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게 텐마루에서 자녀들이 여기서 놀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마당도 좋지만 얘가 깡패인 것 같아요.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그죠, 중간 네. 어디쯤에 네. 주는 매력이 그냥 자연을 즐긴다의 느낌이니까요. 다시 네네.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죄송한데 이게 몇 년 정도 된 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완전 우리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 이런 느낌이라서 네. 소유주분이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공간을 귀촌한 사람들한테 5년 동안 빌려주고 이제 5년 후에 저희는 이제 나가고요. 형제들이 들어와서 사시던지 아니면 이제 또 임대를 주시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시다가 여기 살아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다. 여기 사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금액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2억 2천 사이가 갈 수도 그 있고요. 마당까지 다 해서? 네네. 전체 다. 네네. 싸게 사면 1억 4천도 봤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느낄 수도 있죠. 저도 생각보다 놀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거주 공간까지 네. 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이제 침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옷장이 이렇게 있고 어른들 옷장 이렇게 있고 애들 옷장은 이게 진짜 제일 보편적이고 유명한 건데 원래는 이 옷장이 다 서랍장이에요. 이런 좀 깊은 서랍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 저희처럼 옷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봉 같은 거를 하나 구입해서 이제 행거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옷장이라서 많은 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옷장이에요. 근데 이거 어른들이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걸 조금 높이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고 여기는 통창이 네, 통창이 너무 좋아서 매력적인 네. 공간이네요. 이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못 타고 다닌다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선 그냥 네. 맘대로 타고 다녀도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네네네.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게 자유로워요. 그럼 좀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간혹 이거 괜히 왔나? 막 이런 생각 전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아파트 네.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민들끼리도 소통하고 아이 엄마들끼리의 소통 기회가 되게 많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걸 하면은 좋은가요? 제가 잘 몰라요. 좀 정보 같은 걸 많이 듣게 되죠. 저와 다르게 둘째, 셋째가 제 첫째랑 같은 나이인 엄마들. 이해했다. 그런 면에서 좀 네. 뭔가 커뮤니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네네네. 그런 걸 조금 배울 수 있는 네.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떠셨나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저는 총각 때부터 자취남 채널을 보면서 수도권 오피스텔에 네.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어떤 걸 사면 좀 더 효율적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걸 얻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유부남 채널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채널이 어쩌면 떨어지는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걸.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나 프로그램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유사한 곳에 많이 가셔서 다자녀 많이 낳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마을 주민분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이런 지방에 오시는 것도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출산율도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신청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